자, 초급과정 네이션 창출의 세계적 현황을 살펴보죠. 처음에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을 때 말이죠. 재외동포법이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국민도 아닌 사람들을, 외국인을 동포라는 이유로 접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의문을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그 독특한 너무나 강력한 그 민족주의에 의해서 나온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재외동포법을 옹호하는 사람, 또 재외동포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은 다른 거 참고를 별로 하질 않고 그냥 이게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막 짜내 가지고서 만든 그런 법으로서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민족적인 그 관념에 입각해 가지고선 만든 아주 그 창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초급과정 네이션 창출 이것이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도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외의 네이션 성원들을 일컫는 용어들부터 살펴보죠. 우리 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 국적 동포가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로서 동포인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해외교포라는 말을 옛날에는 썼는데 요즘은 재외동포라는 용어로 귀일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죠.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그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투르키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굉장히 널리 쓰여져서 사실은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동포를 뜻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그 재외동포의 별 크게 차이가 없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뭐 모여서 살더라도 어쨌든 그 이주에 의해 가지고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 국경의 변경에 의해서 모국가하고 분리된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헝가리의 경우에는 헝가리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헝가리가 영토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 영토 중에 많은 부분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로 편입이 됐어요. 그 인근에 한 6개국, 7개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돼버리고 헝가리의 국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은 이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국경이 변동이 돼가지고서 모국하고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연히 발생한 디아스포라, accidental diaspora라고 그걸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디아스포라, stranded diaspora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디아스포라라는 그 용어를 적용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주를 해서 이동을 함으로써 모국하고 분리된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로 국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하고 좀 가장 부합하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외국어 그 개념이 있다면 co-ethnics abroad, 이제 같은 종족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용어가 재외동포를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co-ethnics abroad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다음에 ethnic kin abroad, ethno-national kin abroad. 그러니까는 혈통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동포. 이것도 뭐 재외 동포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kin minorities.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kin minorities, kin foreigners, 혈연 외국인. 그러니까는 동포인데 외국인인 사람. 이거 외국 국적 동포죠, 이게. 그 다음에 ethnicisms,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을 때 citizen과는 달리 국적은 없지만 동포라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 ethnic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immigrants, 이건 뭐 이민자, 해외에 이민 떠난 사람들. expatriates, expatriates도 뭐 이민을 떠나가지고서 거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expatriates는 사실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여기 뭐 이태원에 가면은 외국인 expatriates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지만 그 어떤 출신국을 떠나가지고선 잠시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조금 불분명하게 사용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expatriation 그러면은 그거는 국적 이탈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expatriation은 조금 의미가 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너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사용하기는 좀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초국가적 네이션을 헌법에 규정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재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국가에게 주잖아요. 근데 재외 국민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적이 없지만 그 나라 출신인 사람들, 그 나라와 혈통을 공유한 또는 종족성을 공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네이션으로 묶어가지고선 그걸 헌법에 규정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헌법 원문들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그 전문에서 We the members of the Hungarian n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every Hungarian hereby proclaim the following. 이렇게 전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조문들이 나오는데 sense of responsibility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재외 동포에 대해서 일종의 헝가리가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Bearing in mind that there is one single Hungarian nation that belongs together, Hungary bears responsibility. 여기 또 responsibility 나와요. For the fate of Hungarians living beyond its borders, facilitates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supports their efforts to preserve their Hungarian identity, the effective use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their community self-governments, and their prosperity in their native lands, and promotes their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nd with Hungary.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재외동포와의 연고를 강조하고 그 연고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국가의 의무, 책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인게이지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강력한 인게이지먼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제 전문을 보면은 크로아티아의 민족사의 사건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문에서. 그 다음에 10조에서는 parts of the Croatian nation in other states shall be guaranteed special concern and protection by the Republic of Croatia. protection이라는 말이 재외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parts of the Croatian nation, 크로아티아 민족 성원들에게까지, 다른 나라에 있는 크로아티아 민족 성원들에게까지 special concern, 특별한 관심과 protection, 보호가 미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고 있죠. 세르비아,
The Republic of Serbia shall develop and promote relations of Serbs living abroad with the kin state. kin state, 혈연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국이라는 뜻이죠. 혈연국과의 이 관계를 증진시킨다, 발전시키고 증진시킨다. Slovenia. Slovenes not holding Slovene citizenship may enjoy special rights and privileges in Slovenia. 특별한 권리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적 동포에게. 우크라이나. Ukraine provides for the satisfaction of national and cultural and linguistic needs of Ukrainians residing beyond the borders of the state. Armenia. The Republic of Armenia shall carry out a policy aimed at developing comprehensive ties and preserving Armenianness with the Armenian diaspora and shall facilitate repatriation. 자, 아르메니아가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이 디아스포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 헌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reece, law shall specify matter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competencies of the Council of Hellenes abroad, whose mission is the expression of all communities of Hellenes across the world. 그리스를 헬레닉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레니스. 이것은 뭐 그리스 국적자만이 아니라 그리스 동포를 뜻하는 말이죠.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재밌어요. The Irish nation cherishes its special affinity with people of Irish ancestry living abroad who share its cultural identity and heritage. 아일랜드는 재밌는 게 Irish nation이라고 그러면은 아일랜드 국민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Irish ancestry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Irish 여기서는 네이션은 뭐 국가를 넘어서는 네이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아이리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용어 사용은 좀 다르지만은 그 또 하나의 그 재외동포 인게이지먼트의 그 뜻을 헌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ncourages and creates conditions for Vietnamese residing abroad to preserve the Vietnamese cultural identity, maintain close ties with their families and native land, and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ative land and the nation.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제15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利益을 옹호한다.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반드시 강력한 재외 동포 정책, 그런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강력한 그러한 재외 동포 정책을 구사한 것은 제1동포에 개입을 해서 제1동포 조청년을 통해 가지고선 제1동포를 계속해서 그 북한하고의 그 연고를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뭐 그럴 때는 이제 그걸 구사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국력도 그렇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뭐 남한 동포들을 그렇게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는 사실은 굉장히 소통이 많았고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그쪽 지역의 동북 삼성에 대한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강력한 그 정책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사이에서의 그 인적 경계가 분명하게 된 것이 1950년대 후반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어떤 인게이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인게이지먼트를 구사하는 나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선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나라, 또 없는 나라, 뭐 그것과 관계없이 법률로서 재외동포 지원하는 사례들, 그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제정,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법률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이미 있었고 그 후에도 또 생겨났다. 특히 그 후에 가장 그 이와 같은 그 재외동포 지원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헝가리의 임금국 거주 헝가리인의 법률,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 이거 Hungarian Status Law라고 일명 부르는데 이것이 2001년에 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2001년에 이게 제정이 되니까는 그런 법이 그게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베니스 커미션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은 오스트리아의 1979년 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가 1997년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 2005년에 개정을 해서 Act on the Slovaks Living Abroad. 그 다음에 Law for the Bulgarians Living Outside the Republic of Bulgaria. 그 다음에 이제 Russian Federation 에도 Federal Law on State Policy in Respect of Compatriots Abroad. 영어 번역으로 Compatriots Abroad라는 말을 쓰고 있고 Law on the Status of Foreign Ukrainians. Act on the Polish Ethnicity Card. 이건 다 2000년대 들어와서 생긴 법이에요. Law on Diaspora and Serbs in the Region. 이것도 2000년대 들어와서 생겨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t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Slovenia and Slovenes Abroad. 슬로베니아는 원래 뭐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재외동포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런 법을 또 제정을 해서 더 강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터키의 경우에는 렉스 로나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국적법을 개정하는 법의 이름인데 이 로나 아이바이라는 국제법 학자가 이 법을 안출해냈다고 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렉스 로나라고 불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터키 출신자들이 이제 독일 국적을 예를 들자면 독일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터키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외국 국적 동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때는 핑크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을 했고 지금은 이제 블루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터키 국내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재산 소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수리남에서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Law Establishing the Status of Persons of Surinamese Origin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그리스, 이태리, 인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재외동포에 강력하게 인게이지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재외동포 인게이지먼트 정책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국가적 네이션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도 이제 1차 대전 후에 국경이 그러니까 영토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그러니까 독일어를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민이었다가 이제 그 이탈리아로 편입이 됐는데 그 사람들 그러한 그 독일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이 문화적인 견지에서 우대하는 그러한 법을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ethnic origin 출신 종족적 출신 그리고 문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나라들이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그러니까는 geographic origin 지리적 출신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인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종족적 문화적 출신과 지역적 출신을 이제 같이 그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수리남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과 같이 과거 국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나라 러시아, 투르키예, 그 다음에 인도,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런
예를 들 수 있고요. 정책의 대상 범위에 따라서 또 유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와 인근국에 있는 특정국에 거주하는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이주한 사람 플러스 뭐 이주하지 않고 그냥 또 국경에 의해 가지고선 분리된 사람도 있으니까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그렇지만은 이 대상은 굉장히 넓은 특정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런 나라 불가리아, 루메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이디오피아, 수리남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근국 또는 특정국에 거주하는 동포만을 타겟으로 삼는 나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인근국 또는 특정국 거주 동포에 대해서 별개의 체계로 지원을 하는 나라.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죠. 왜냐면 방문 취업제는 특정국 거주 동포, 특정국 출신 동포들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은 일반적인 그 집단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구체적인 개인들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어떤 부여하느냐, 편익을 부여하느냐. 대부분 일반적인 집단 지원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동포들한테 역사책을 공급해 줘서 말이죠.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말이죠.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집단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대부분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권리와 편익을 부여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 집단 지원만 하느냐.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는 공동체 또는 소수 집단에 대한 문화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특징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일반적 집단 지원과 함께 개인에 대한 권리 편익 부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니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그걸 에스니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에스니즘십의 이 내용은 뭐냐? 어떠한 권리 또는 그 편익을 제공하느냐? 그 종족, 에스닉 카드, 멤버십 카드 이런 거를 발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이디오피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소신고증을 발급을 하죠. 사실은 한민족증을 발급하자, 한민족증 그런 걸 발급하자고 한 그런 이제 그 입법이 있었어요. 97년에 입법안이, 법률안이. 근데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그런 식의 민족증을 발급을, 민족 성원증 이런 걸 발급한다는 것이죠. Education and Cultural Benefits.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인도.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대하는 거.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그 밖에도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한민국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손의 경우에는 간이 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과거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손 그러면 동포 자손, 그 외국 국적 동포에게 그 간이 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우대인데 사실은 이 우대는 국적법에 여기저기 이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에스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settlement or settlement plus citizenship 그러니까는 돌아와가지고서 귀환 이주 return migration을 촉진하고 그리고 return migration 플러스 settlement, 정착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다가 국적까지 부여하는 그러한 나라. 불가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디오피아, 수리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는 불가리아나 러시아에 있었던 그리스 그 민족 성원들이 한편으로는 또 돌아오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 남아있어 국경
그쪽 지역의 그 인구 변동을 오히려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재외동포들을 그대로 현지에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고도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그 지원을 하면서, 또 러시아에서 있는 그리스 동포들은 그리스로 귀환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뭐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Entry and Stay, 오스트리아, Entry and Stay는 이제 그 이민법상의 출입국법상의 혜택을 주는 나라들,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레이버 마켓의 접근, 노동시장의 접근, 그러니까 취업을 허용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뭐 불가리아, 그리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투르키예, 인도, 이디오피아, 수리남,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재산 소유, 그리고 경제활동,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토지 특히,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소셜 베네피츠, 이게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뭐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대한민국은 그리스가 그런 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뭐 그래도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게 유형화를 시켰지만은 조금 이제 여러 군데에 해당하는 나라도 있고, 또 여기 누락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례들, 그러니까 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 나라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입과 지원을 그러니까는 출신국에 돌아왔을 때만 하느냐, 아니면은 그 동포들이 그 자기의 그 거주국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그 거주국에 있는 동포한테 직접 그 국경을 넘어서 편입과 지원을 제공하느냐, 이 차이가 또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benefits are given in the country of origin, 그러니까 출신국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편익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편익을 얻으려면 출신국에 잠시라도 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화적 그 편익을 그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예를 들면 헝가리의 경우에는 뭐 헝가리 출신의 이 동포들이 이 무슨 대학에 간다고 그럴 때 거기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그 조직을 하거든요. 현지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그 현지에서의 지원을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유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이걸 일일이 따지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끌려간 그 독일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전쟁 기간, 또 전쟁이 끝나면서 그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주 당한 사람들, 강제 이주, 볼가 강 유역으로 강제 이주 당한 독일인들도 있고, 또 한국인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독일인도 강제 이주된 후가 되겠습니다만은 강제 이주 당한 독일인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독일인들에 대한 독일의 문화적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들을 일개인, 니케이진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이민법상으로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일본계 이민자 자손들이 와가지고선 일본에서 노동을 하고 그런 식의, 일본이 그 외국인 노동력 수입에 굉장히 그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개인, 니케이진을 우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에트니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놀랍게도 영국도 말이죠. 영국 출신인 비자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해외로 나가가지고선 정착한 사람들의 특히 이제 그 구식민지 시대에 정착한 사람들이 내 자손들이 영국계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선 출입국장의 어떤 지위를 가지는 그러한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들이 무슨 아주 강력한 그 종족적 민족주의만을
구사하는 그런 나라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세계적 현황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이 국제적으로 국제 규범에 비춰봤을 때 얼마만큼 용인이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Rules of Engagement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